네, 이번에는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설명드리면서 해당 개념은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개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브젝트 DB랑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거는 저희가 C랑 C++ 언어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댕글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럼 댕글링 문제라는 게 뭐냐? 저희가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 클래스에서는 이 B 포인터를 맵버 변수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 포인터에다가 저희가 어떤 객체를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지워요. 이후에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크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A라는 객체를 할당을 했어요. 그럼 이런 A라는 메모리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당연히 이 B라는 포인터 변수도 그 메모리 안에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B를 할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B라는 포인터 변수는 이 B라는 객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여기서 할당한 이 B 객체를 지운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여기에 있었던 메모리가 유의미하지 않는 메모리, 즉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언더바 B라는 포인터 변수가 예상하기로는 이 위치에 뭐 시작 주소 0x12라고 해볼게요. 0x12라는 메모리 주소에 B 객체가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 메모리 위치에 B 객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B라는 메모리는 사실 B 객체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할당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언더바 B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메모리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게임 엔진 아키텍처라는 게임 엔진상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방식도 있고 그 유명한 가베이지 콜렉터라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뭐 레퍼런스 카운팅, 가베이지 콜렉터는 여기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니까 오브젝트 핸들이 어떻게 이 댕글링을 해결하는지를 한번 이번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더바 B라는 변수는 더 이상 B 포인터 형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들 B 이런 식으로 핸들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해서 이 필드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오브젝트의 식별자, 유니크한 식별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DB라는 개념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오브젝트를 할당을 할 때 이 DB에다가 질의를 한 다음에 이제 질의이면서 동시에 추가라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식별자를 리턴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는 64비트. 근데 64비트 안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valid ID. 어떻게 보면 이제 이 DB상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몇 번째 슬롯에 있는지 해당하는 슬롯 인덱스가 이렇게 64비트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이 정보를 그대로 이 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언더바 B 뭐 오퍼레이터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언더바 B란 필드가 가리키는 B 인스턴스가 혹은 그 메모리 주소가 유효한지 밸리드한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밸리드함을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이 핸들이 64비트 유니크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게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일부는 이 오브젝트만의 밸리드한 아이디, 그 다음에 몇 번째 오브젝트 슬롯의 인덱스에 해당하는지 정보가 합쳐져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핸들이, 자, 이 언더바 b라는 핸들이라는 필드가 뭐 이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유의미한지를 지금 검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오브젝트 db에 질의를 합니다. 야,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녀석이 정말 이 10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잠깐만 기다려봐,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슬롯을 봤더니 아이디가 10이네? 그러면은 너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녀석은 실제 유의미하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너가 의도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 라고 해서 밸리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밸리드 할 수 있냐? 인밸리드 할 수 있죠. 왜냐면 자, 두 번째 슬롯에 갔더니 아이디가 2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언더바 b라는 이 핸들 변수에 뭐 조금만 이쪽에서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뭐 이렇게 할당을 했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아이디가 밸리드 아이디가 뭐 10, 그다음에 슬롯 인덱스가 2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ew라는 b, 여기 new b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할당한 이 b 객체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 핸들에는 변화가 생기나요? 변화가 안 생겨요. 이 핸들은, 이 언더바 b라는 핸들은 그저 나에게 할당되었던 이 b라는 객체의 이제 64비트짜리 아이디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사라지든 말든 나는 그냥 이 값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new b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할당한 이 b라는 객체가 오브젝트 db의 슬롯 어레이 상에서 두 번째 인덱스에 할당된 녀석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막 게임 엔진 내부 로직에서 수없이 많은 뭐 뉴딜리트를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가 계속 생성되고 삭제될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 이 슬롯 두 번째 인덱스에 뭐 또 다른 b, 그러니까 여기서 할당해줬던 b가 아니라 또 다른 b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생성 과정 혹은 삭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우리가 할당한 b는 뭐 int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얘는 뭐 다른 값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맨 처음에 이 언더바 b라는 핸들에다가 할당한 정보는 이 녀석인데 막상 지금 두 번째 인덱스에 갔더니 얘를 가리키고 있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언더바 b에다가 할당했었던 녀석은 사라진 거구나, 인밸리드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핸들을 이용해서 지금 객체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이 b라는 어떤 객체를 할당을 해서 이 핸들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64비트짜리 이제 유니크 식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이 b가 사라집니다. 이후에 내가 이 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밸리드한지를 체크를 하면 밸리드하지 않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안 하면 돼요. 즉 이 핸들에 할당된 이 아이디가 인밸리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댕글링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오브젝트 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